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과제에 따라서 관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군산과 익선의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정활동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군산 익산 시민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먼저 그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군산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우리 익산과 또 군산의 발전과 또 성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익산과 또 군산의 성장이 전북 산업과 교통 또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익산과 또 군산을 통해서 전북 발전의 심장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안 의원께서는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후 에너지 이 분야를 맡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 의원의 주요 이슈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서는 주요 이슈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을 할 것인가, 언제 연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네. 재생에너지를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 그리고 또 송전하는 과정에서의 네. 송전, 그 속에서 생각하는 갈등, 환경 문제, 지역 발전, 지역 산업 발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재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일자리가 또 변동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환경과 노동, 우리 주민 상부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생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또 소비 이런 과정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어떤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재생에너지 단지가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자꾸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이 정체가 뭐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우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기대도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또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송전탑 건설도 함께 진행이 되니까 이게 바로 에너지의 어떤 수도권의 식민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 의원님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기를 발전해서 소비인 산업단지라든가 대도시로 네.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송전
또 혹은 뭐 배전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이전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 집중식 에너지 체계라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주로 해안가 여기에서 화력 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오는 정책을 했죠. 송전망을 막 세워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 속에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한 16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 멀리 지방에서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산지소 정책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산지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전기를 산업체라든가 또 기업이 가정이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송전하고 배전하고 또 기업들이 쓰고 소비할 때 가능하면 생산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네. 요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으로 따져보면 전북의 새만금에 이제 뭐 이런 뭐 풍력 발전, 수상태양광 이런 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산업단지를 만들자. 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에너지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고 가는 수단이다. 또는 지방이 뭐 말하자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된다. 이런 네. 것은 좀 오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산지소의 정책이 좀 구체화돼서 나오면 이런 그 지역 그 주민들의 어떤 불안을 좀 잠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지산지소 어떤 시스템이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재는 어떻게 이런 그 정부의 말씀을 이제 지산지소 정책으로 지금 간다.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간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지역에 이런 그 소비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들 수 있으면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어떻게 지금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네. 바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과 또 제도, 정책이 쓰이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분산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전력 개통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기가 전력 개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런 그 시설이 거기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큰 공장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기를 생산한 사람들이 직접 한대를 거치지 않고 팔 수 있게도 네.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기업체가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아리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네. 이제 그런 산업단지도 거기다 만들어 주지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기 요금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차등하는 네. 전기 요금 이제 차등제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좀 전기 요금을 싸게 하고 네. 전기를 송전선을 끌고 와서 멀리서 쓰는 경우에는 전기 요금을 좀 비싸게 네.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다가 뭐 아리백 산다를 한다는 공약, 네.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것은 대표적인 뭐 지산지소 정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전기 요금의 그 지역 차별제 요금제는 지금 아직 상당히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검토했던 것은
이제 도매요금 정도 수준에서 네.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 이런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되려면 말하자면 소매 요금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런 계절별로 시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 이런 네. 것들이 좀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알리백 단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 새만금 지역의 그 알리백 단지를 첨단 그린 에너지 단지라고 해서 산업 단지라고 해서 그것이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좀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송변전 시설, 특히 수양광, 태양광을 갖다가 하려면은 이 송변전 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것이 새만금에서도 쓸 수 있고 기업들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안 돼 있어서 이게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 동맥경화 이 현상을 갖다가 좀 돌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좀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인가요? 17년도 네. 무렵에 새만금 앞에다가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기가 수상태양광, 그 다음에 또 앞에 새만금 앞에 해상풍력, 네. 부안 쪽에서 전북에 약 7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렇게 산업단지, 아리백 산업단지를 이제 말하자면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비전을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언제 될지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이런 그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도나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그 단체들 예를 들어서 군산김제 부안 같은 경우는 효성이라는 대하고 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그 300메가 정도의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이 거기 좀 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게 사업체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있고 또 이거를 발전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송전선, 배전선, 개통에 연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한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전이 그것을 언제 한다는 이게 이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보고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를 도나 또 국가기관에서 이런 조종하는 역할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이제 그 기후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네. 이게 환경부로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돼서 요즘 이제 한전하고 그다음에 한수원하고 네. 그 송전 선로를 언제 이렇게 개통 연결할 건지 그런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효성이라든가 또 SK 쪽에다가는 언제 말하자면 발전을 할 것이며 네. 또 그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한전에서 최근에 그 송전선의 그 변환소를 네. 수상태양광 쪽으로 옮기면서 그 송전선의 길이를 약 15km 정도를 단축을 하고 네. 비용도 한 5,500억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한 뭐 2031년도쯤에는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을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좀 당겨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당기는 방안을 여러 가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뭐 2031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참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네. 임기가 끝나고 난 그렇죠. 이후 상황이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통 연결이 늦어지게 되면 본인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네. 또 이런 그 펀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그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또 접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또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예, 좀 이제 다른 우리 이웃인 전남 쪽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제 서로 지금 단지가 큰 지역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단지. 훨씬 뭐 전남 쪽이 뭐 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한테 우리 이 도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데 전남 쪽은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소위 말해서 ESS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랄지, 또 국가 데이터 센터를 입지를 결정하는데 전남 쪽으로 거의 사실상 결정이 되고, 그 건설하는 사업체를 삼성 컨소시엄이 또 하기로 했다, 이런 또 발표 나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분산 에너지 특구도 전북은 안 됐는데 또 전남 쪽에는 또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북은 그야말로 수년 전에 결정이 됐던 SK 데이터 센터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송변전 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발전과 개통 연결을 네. 확실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입지를 결정할 때 네.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면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또 얼마큼 싸게 또 확실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삼성이 국가 데이터와 관련된 그 AI 컴퓨팅 센터,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 입지를 전남 해남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관계자를 만나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양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네. 아주 싼 값에 구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거기가 아리백 3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네. 라는 것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분산에너지 특구 문제라든가 네. 이런 이제 큰 뭐 그 대형 국책 사업을 결정을 할 때도 요즘은 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언제 생산하고 어떻게 개통에 연결하고 또 그것의 기업이 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네. 도시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정리가 되어야 이게 말하자면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전될지도 모르고 개통은 어떻게 연결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 기업을 또 유치하고 또 대형 국책 사업을 이렇게 따려고 그러면 가장 그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네. 그러니까 개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답답한 얘기를 또 안 의원님한테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걸 최근에도 이제 범도민적으로 유치 운동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유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남 다주로 결정이 됐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좀 광주 전남 지역에 비해서 좀 너무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그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참 어렵게 되어서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 선정했던 기준이라든지 네. 또 과정이 또 제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측면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준비를 할 때 얼마큼 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는지, 이런 점도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뭐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새만금 지역이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또 기반함이 그 집안 내 필요한 네. 기반함도 있고 해서 핵심적인 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반면에 나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전이 있고 또 에너지공대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인프라가 좋고 또 주민 수용성도 좋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요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이게 그 비교 형량이 된 건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도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얼만큼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잘 준비를 했는지, 사실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이번에 인공태양 이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까도 뭐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기업들이 그 지역에 유치되는 문제, 분산에너지 특구의 지정의 문제, 이게 지금 여러 번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좀 그 잘 짚어보고 또 준비의 상태도 잘 점검을 해봐야 향후에 또 이런 어쨌든 이런 경쟁들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준비를 해야 다음 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군산항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안을 하셔서 지역사회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군산항 준설토는 우리가 쭉 전라북도나 지금 뭐 해양수산청이나 볼 때 제2 준설토 투기장을 건설을 해서 이 매립을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그 매립 투기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새만금 매립용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쭉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 군산항 준설토가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경제성이나 어떤 물리성이나 이런 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이제 김우경 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했는데, 이제 올 말인가 내년 초쯤에 새만금 기본 계획이 다시 이렇게 좀 정해지게 되는데, 네.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환경부에서도 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네. 그때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만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군산항에 있는 준설토를 가지고 새만금의 개발 사업에 그 매립토로 네. 쓰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만금의 어떤 수질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고, 네. 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군산항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새만금 호에서 저층에서 이제 그 준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새만금 개발에 매립토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저층에 있는 그 구곳에서 이게 준설을 하게 되니까 거 깊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또 영양 부유토들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이제 수질을 아주 악화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질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새만금의 매립토를 매립토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산항에서 군산항은 이제 또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토사가 쌓여서 항만 노릇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준설을 해서 쓰게 되면 군산항 기능도 좋아지죠. 이제 다만 이제 그 준설을 해서 과거에 새만금 매립토로 좀 썼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그게 이제 고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고정하는 데 들어간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어떤 분의 견해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그 금난동가요? 네. 거기가 이제 원래 투기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1투기장이죠. 1투기장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안정화됐다. 네. 그러니까 그 땅을 거길 갖다가 매립토 쓰게 되면 그 유동화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는 또 해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군산항에서 준설되는 것을 거기를 또 활용하게 되면 새로 투기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는 가닥이 좀 잡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지역의 국가의 그 균형 발전을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구체적인 어떤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뭐 내년 뒤면 상당히 그 진척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 혁신도시가 그동안에서도 쭉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자꾸 이제 익산에 이제 제2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게 김관영 지사의 지난 선거에서 공약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국회의원 중에서 물론 일부 지역에서 익산혁신도시보다는 다른 지역, 뭐 완주랄지 뭐 이런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익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또 우리 전북의 균형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요즘 이제 5극 3특이라고 그래서 네. 5개의 초강력권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곳의 특별 자치도를 만들어서 균형발 수도권에 그 버금가는 이런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전북에 있어서도 또 그 균형 발전의 과제는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익산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부분이 또 전북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측면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것을 뭐 예를 들면 혁신도시를 아직 뭐 어떤 완주의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거기에 혁신도시가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북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거기에 익산의 이제 그 혁신도시 문제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 의원님께서는 또 이 환경 문제에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 지역의 이 생태 보건 사업, 왕궁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 축사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축사가 철거가 되고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원 사업은 이제 어떻게 추진돼야 되고 지금 어떻게 안 의원님께서 돕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왕궁 축사 그 생태보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아픔도 서려 있습니다. 왕궁 축산단지에는 이제 그 당시 돈사 그 가축 분뇨로 인한 이런 수질 또 대기의 이런 오염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거기를 지금 그 철거하고 철거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되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제가 2020년 무렵에 그 환경노동위원회 이제 간사를 할 때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그 예산을 정은율 시장님께서 요청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매입 예산을 책정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그 현업축사 매입은 다 끝나서 철거가 좀 됐고 나머지 문제가 그러면 그곳의 그 생태를 어떻게 이제 생태 환경을 복원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한센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생활은 또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그 숙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
그곳을 생태환경 보전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예비타당성 심사 신청을 9월 무렵에 근데 이미 그 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2일 날 그곳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현장도 보고 또 주민들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기재부라든가 또 그 기후부에다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 네.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할 일은 그것이 심사가 잘 통과돼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잘 되면은 그곳의 생태 환경이 잘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그곳이 또 익산 미륵사지는 관광 역사 관광 자원과 밀접한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관광 산업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곳의 주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되죠. 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익산의 그 왕궁 그다음에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살아나면 전주 또 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큰 경제권 인구가 100만 정도 되거든요. 이런 100만 경제권 혹은 뭐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형 메가시티를 전주와 완주 그리고 익산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그 큰 그림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익산은 또 우리 도내에서 보면은 교통의 중심 도시입니다. 익산역이 그야말로 사통팔달로 이제 연결이 된 그런 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대도시 광역권 교통 사업에도 이 익산이 이 핵심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에 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익산이 이제 교통 중심 도시로서 이 대도시 광역권에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산이 진짜 교통중심 도시로 되려고 하면 전북을 하나로 잇는 JBX 광역 급행 열차 네. 철도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일반 철도 이런 교통 체계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GTX, 네. 또 충청권도 CTX 같은 광역 철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남 쪽도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산업과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또 특히나 우리 익산은 호남선, 전라선 그리고 KTX가 거기다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그것이 교차하는 교통의 어떤 결절점, 요충지로서 좀 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광역 급행 교통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환승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JBX를 통해서 새만금과 또 익산, 전주권을 약 30분대로 연결하는 이런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좀 잘 묶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새만금이 한 인구가 군산 김제부 한 40만 되지 않습니까? 네. 새만금하고 또 전주, 완주, 익산하면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이런 전북의 중추 도시권과 새만금권을 앞으로 딱 연결하게 되면 인구 140만, 150만의 광역 대도시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익산이 거기에 딱 가운데 있어요. 산업과 교통의 딱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중심지를 만들 때 아까 말했던 JBX 일종의 광역교통 급행 광역교통 어떤 체계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아마 그것이 그런 이런 광역도시를 만드는데 익산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JDX라고 하는 교통 체계가 익산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익산역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전라선 직선화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도내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뭐 전주나 김제 이런 쪽이 전남 쪽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전라선 직선화를 해서 이 익산역을 갖다 소유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이게 상당히 이 불길이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고 아마 그와 같은 얘기들이 좀 나오는 단계로 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또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익산이 교통중심 도시로서의 자기 역할과 기능을 지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것은 전북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라선 직선화 같은 것이 도민 전체 편익을 또 증진시키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의 균형 발전, 또 익산이 차지하고 있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그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의원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예정자로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전북이 지금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익산과 군산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지 좀 어떤 희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 말하자면 그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전북은 정말 대전환이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식 선언한 건 아니지만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또 경제력도 아주 이렇게 약한 이런 상태고, 새만금 같은 경우도 사실 지지부진하고 이런 또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또 바뀌어가고 또 AI 3대 뭐 이렇게 강국을 지향하면서 전북의 또 피지컬 AI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런 아리백 산업단지 또 피지컬 AI의 또 중심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전북이 또 대도약할 수 있는 또 좋은 환경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이 대전환을 준비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전북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또 AI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잘 하고 또 전통 우리 산업들을 어떻게 고도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북이 이런 전환기를 잘 준비하면 대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권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만금을 이런 재생에너지 또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산업의 중심지, 신산업의 어떤 글로벌 중심지를 통해서 발전의 비전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또 교통의 그야말로 요지로서 이런 새만금권과 또 이런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권을 연결하는 이런 광역 대도시권의 딱 중심,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이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이런 그 대도시권을 만드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또 익산의 어떤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시대 전북 현안 사업 추진에 기대가 많지만 또 우려도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본격 추진은 내년 사업의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삼선이자 국회 상임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그래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안호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